넥스트 시그널즈입니다. 금융시장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경이로운 성공 스토리도 많지만 그만큼이나 아주 극적인 몰락의 이야기도 가득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공했던 투자자들이 종종 가장 처참한 파멸을 맞이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태양을 향해 너무 높이, 너무 가까이 날아오르다가 결국 날개가 녹아 추락해버린 월스트리트의 이카루스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파멸로 이어진 결정적인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사를 시작해보죠.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투자의 규칙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써놓고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던 비운의 천재,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보세요. 한쪽은 1929년 대공황 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월스트리트의 큰 곰이라 불렸던 영웅의 모습이고요. 다른 한쪽은 모든 걸 잃고 결국 권총으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과 극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성공과 몰락, 그 사이에 첫 번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리버모어의 천재성이 대단히 복잡한 이론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추세추종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전략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르는 말에 올라타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내리는 거죠. 손실은 짧게 끊고 이익은 길게 가져간다. 지금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교과서처럼 따르는 원칙입니다. 심지어 그는 스스로 이런 황금률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말년에 이 모든 규칙을 자기 스스로 어겨버립니다. 1929년에 그 엄청난 성공이 나는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오만을 심어줬고 복잡했던 개인사가 그의 감정을 마구 흔들었죠. 결국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지만 바로 그 자신에게 패배하고 만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한 명의 천재가 아닙니다. 아예 천재 드림팀이 모여서 만든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고 믿었던 돈 버는 기계. 바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LTCM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2명, 전연준 부회장, 월스트리트 채권 시장의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까지. 이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뤘습니다. 이보다 더 똑똑한 집단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수학적 모델이 시장의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주력 전략은 아주 정교했어요. 예를 들면 거의 똑같은 두 채권 가격이 아주 살짝 벌어졌을 때 비싼 건 팔고 싼 건 사서 그 차이가 다시 원래대로 좁혀질 때 안전하게 돈을 버는 방식이었죠. 수학적으로는 거의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그 가격 차이가 너무 작아서 큰 돈을 벌려면 어마어마한 빚, 바로 레버리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100대 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돈 1억으로 100억 원어치 판을 벌인 셈이죠. 그들의 완벽한 모델은 이게 거의 위험 제로라고 말했지만 글쎄요, 시장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8월 갑자기 러시아가 국가부도를 선언합니다. 천재들의 컴퓨터 모델에는 러시아가 망한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고 그들이 베팅했던 모든 가격 차이는 좁혀지기는커녕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수학 공식이 인간의 공포라는 변수 앞에서 그냥 중이장이 돼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그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현대 금융기법이 어떻게 재앙적인 위험을 우리 눈앞에서 아주 교묘하게 숨길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 사건, 바로 아케고스 캐피털의 붕괴입니다. 빌 황이 쓴 무기는 총수익 수합, 이런 아주 복잡한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대리인처럼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분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져요. 그래서 시장은, 아니 그 누구도 빌 황이 특정 주식들을 얼마나 많이 사들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은행을 이용해서 그림자 속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5조 원이 넘는 돈이 단 이틀 만에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개인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를 잃은 적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게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말이죠. 한 주식의 주가가 삐끗하자 빚을 내준 은행들이 당장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진콜이라고 하죠. 돈이 없자 은행들은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들을 시장에 그냥 내다 팔기 시작했고 이건 주가 폭락을 더 부추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빚으로 쌓아올린 성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단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100년 전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30년 전의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베일에 쌓인 투자자까지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몰락에는 놀랍도록 일관된 소름 끼치는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 미스터리의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모두 똑같은 파멸로 이끈 그 치명적인 공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라는 지독한 지적 오만. 둘째, 성공의 환상을 끝없이 부풀리는 달콤한 독약. 바로 과도한 빚, 레버리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일, 블랙 스완. 이 세 가지 재료가 만날 때 예외 없이 파멸의 공식이 완성됩니다. 이 표를 보세요. 세 사건은 놀라울 정도로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리버모어는 자신의 원칙을 무시하는 오만에 빠졌고 LTCM은 자신들의 수학 모델을 맹신했으며 아케고스는 자신의 위험을 완벽히 숨길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고 예상치 못한 단 한 번의 충격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운율은 소름 돋게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끔찍한 역사에서 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이건 부자 되는 비법이 아닙니다. 이 무자비한 시장이라는 게임에서 살아남는 법, 바로 생존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카루스가 되지 않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빚을 통제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시간을 내 편이 아닌 적으로 만듭니다. 둘째,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손절매는 실패가 아니라 생명보험이죠. 셋째, 한 곳에 모든 걸 거는 몰빵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진짜 다스려야 할 건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탐욕과 공포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투자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게임이죠.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생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태양 가까이 날아가도록 유혹하는 것, 여러분의 이카루스는 무엇인가요? 혹시 단 하나의 주식인가요? 아니면 내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빌린 돈인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추락을 피할 첫걸음을 뗀 겁니다.